안녕하세요. 스코센TV 에릭입니다. 오늘은 호주 이민 두 번째 시간으로 취업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호주 이민 1탄으로 독립기술 이민 189, 190, 491 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어색하네요. 굉장히. 독립기술 이민은 이민을 희망하는 개인의 직업과 관련 점수들을 합친 점수표를 통해서 기술 이민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간단히 다시 말씀드려서 독립기술 이민이 가능하신 분들은 관련 경력과 영어 점수가 관건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독립기술인 관련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론이 길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취업비자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호주 이민을 진행하시면서 찾으시는 이민 카테고리가 아닐까 합니다. 법무사님께서 처음 이제 호주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고 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취업비자의 카테고리가 482 비자, 494 비자, 186 비자라고 하셨나요? 네, 정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취업 비자입니다. 취업을 하시려면 취업처가 당연히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취업처는 호주에 있는 고용주겠죠. 그래서 이제 취업 비자를 신청한 때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 우선 그 전에 저희가 우리 기술 이민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직업군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고, 직업군 선택을 하고 기술 심사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취업 비자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정해진 직업군 리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군이냐에 따라서 짧게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길게도 받을 수 있고, 제가 길고 짧다라는 거는 2년, 4년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직업군에 따라서는 외곽 지역을 가야만 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내가 경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바로 영주권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라고 하면 나의 경력은 어떤 거고, 경력에 따라서 학위가 있는지 아니면 또 경력이 많은지에 따라서 직업군을 우선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군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보시려면 직업군 리스트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 아무래도 요리사시기도 하니까, 요리사를 예를 들어보면 쿡 또는 셰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치면, 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짧다라는 직업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년짜리 비자. 그래서 뭐 영어로는 STSOL이라는 직업군 리스트에 있고요. 그다음에 셰프 포지션은 쿡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직업군 자체가 긴 직업군이라고 말을 할게요. MLTSS라는 직업군 리스트에 있어요. 4년짜리. 그건 4년, 4년짜리 비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 그거에 따라서 요구되는 이제 2년짜리냐 아니면 4년짜리냐에 따라서 경력은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영어 점수, 요구되는 영어 점수가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 학위, 경력을 정리를 하시고, 그에 따라 호주 직업군 리스트에 나와 있는 직업군에는 나의 직업군이 뭔지를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짧게 받을 수 있는 건지 길게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저번에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경력이나 학위가 한국이든 호주든 상관은 상관은 없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고 하면,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비자 서클래스가 482, 494, 186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482 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많이 불렸던 취업 비자 457이라고 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유명한 457 비자죠. 우선 다시 한번 돌아가면 직업군 선택하셔야 되는 거 관련해서, 제가 아까 482에는 경력도 처음에 말씀을 간단히 드렸지만 482에는 경력이 포함이 되는데, 경력은 어디까지 카운트가 되냐 하면,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최근 5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근 5년 중 2년, 그러니까 풀타임 기준이고요. 그래서 풀타임 기준으로 2년 경력을 증명을 하셔야 하고, 호주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캐주얼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사실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캐주얼에 대한 개념 자체가 크진 않을 것 같고, 거의 다 그냥 풀타임 개념 아니에요? 풀타임인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죠. 근데 이제 호주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구분이 정확하게
경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만약 호주에서 일을 하셔갖고 2년 경력을 채워서 내가 482를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캐주얼로 일해서는 그 경력이 카운트가 되진 않을 거다. 아예 인정이 안 된다는 안 거죠?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 네, 정확하게 나와 있는 문구가 있고 기본적으로 파트타임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예를 들어 파트타임을 12개월을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풀타임으로 상응하게 계산을 한다면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절반으로. 그 정도. 네. 이제 가장 좋은 건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페이슬립을 받으시면 호주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국에서는 페이슬립이라는 것도 잘 받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호주에서 만약에 일을 하셔갖고 페이슬립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엑셀로 주마다 정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 그나마 한눈에 이렇게 딱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길게는 얘기했지만 482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중 2년의 경력에 2년 풀타임 기준으로 필요하다라는 건데 딱 지난 5년에만 국한되냐라고 하시면 이것도 사실 이제 플렉시블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전 경력도 다 추가해서 제출하시는 게 아무래도 비자를 심사받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비자 관련해서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력 2년 풀타임 관련된 경력이겠죠. 셰프면 셰프, 쿡이면 쿡, 카펜터면 카펜터 이런 식으로 관련 경력을 증명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영어 점수는 사실 조금 틀려요. 아까 제가 길고 짧다라는 게 있었죠. 네. STSO 2년짜리 그다음 4년짜리가 있는데 2년짜리인 경우에는 오버롤 5.0 오버롤 5.0. 그래서 오버롤이라고 하면 평균 점수를 평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4년짜리는 이치밴드로 5점을 받으셔야 돼요. 그 부분이 많이 틀리죠.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다시 이제 취업비자라는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는 취업비자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취업처 고용주가 있어야 되고 고용주는 호주 고용주여야 되고요. 고용주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스폰서십 스폰서십.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미네이션. 그래서 스폰서십은 기본적으로 호주에서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냐, 뭐 세금은 잘 내고 있느냐, 제대로 된 회사냐, 그렇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심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막 설립된 회사예요, 괜찮아요?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는 스폰서십을 신청하면 1년 미만으로 운영했던 고용주한테는 스폰서십이라는 기간 자체가 되게 단기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신생 업체다 아니다 별로 상관은 없고요. 그거에 국한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5년 기간이 나와요. 스폰서십. 그래서 5년 안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노미네이션 단계예요. 노미네이션은 해당 업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레스토랑이면 레스토랑 아니면 뭐 공장이면 공장 예를 들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도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신청하시는 분의 포지션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셰프면 레스토랑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들어가 있고 이 회사가 왜 셰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제뉴원 포지션, 진정하게 이 포지션이 이 회사에 필요한가를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까다로운 단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를 진행하셔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은 고용업체, 고용회사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들도 누군가를 대행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회사 서류가 제출되는 거고 개인 내가 이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의 개인 서류가 제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이민 법무사님께서는 대행을 다 해서 그쵸.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제 뭐 비자 신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기본적인 거는 직군 선택, 직군에 맞는 경력이나 학위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따라서 경력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기본적인 경력은 지난 5년 중 2년 풀타임 기준의 경력을 증명해야 하고 영어 점수는 2년짜리와 4년짜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그거를 이제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지난번에 이제 189, 190, 491 비자 그때와는 조금 다른 게 어떻게 보면은 482 비자라는 거는 영어 점수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2년 취업 비자, 4년 취업 비자로 이제 나누어진다는 거고 제가 근데 좀 궁금한 게 모든 직종이 다 이제 이 TSS 비자라는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년짜리, 4년짜리 이제 STSOL, MLTSSL 예,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직종군에 대해서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외곽 지역에 따로 직업군이 있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것까지 설명하는데 예. 이제 외곽이라는 건 ROL이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외곽 지역에만 필요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른 비자, 뭐 494 비자나 이런 거에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이민이랑 이런 쪽과 연결돼서 보면 각 나라별로 좀 선호하는 그 직업군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편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한국 분들은 이 사파리 비자를 할 때 어떤 직업군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취업 비자는 많이 하시니까 한국 분들을 이렇게 제한을 좀 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스피탈리티 쪽이 많을 것 같아요. 그 하스피탈리티 예. 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매니저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쪽. 아니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트레이드 오큐페이션에서 기술직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목수, 타일, 그 용접 전기 뭐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접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타일 쪽은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간호사분들이 많이 이제 기술 이민을 하고, 현재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요구되는 직업군이긴 한데 기술 이민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고, 하지만 이제 취업도 가능은 하거든요. 이게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주가 승인을 해야 하고, 고용주에서 우리가 취업 비자를 내줄 만큼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가능은 하지만 아무래도 그 직군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민 쪽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직업군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사실 너무 몇 가지만 얘기하기가 좀 힘들기는. 예. 본인의 경력이 있으면 어쨌든 뭐 그 직업군이 TSS 비자의 리스트에 다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게 필요하고, 그쵸. 예, 그거에 맞춰서 뭐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민법무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렇죠. 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내가 막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고 한다. 경력이 없는 경우 2년 경력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오늘 봤을 때 내 직업군이 있는데? 라고 해서 2년 후에도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까 대표님이 네네네. 말씀하셨지만 나라별로 원하는 직군이 있기도 하고, 또 호주 같은 경우 주별로도 요구하는 직업군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조사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상황을 비추어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매 때마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